네. 네. 아니 그럼 실무도 교수님 많이 뛰셨으니까 언론을 보면요. 오늘 아침 저는 이제 아침에 신문 5개를 집에서 읽고 나오는데 일면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머리 기사를 많이 뽑더라고요. 네네. 언론 지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네. KBS 같은 경우 대놓고 노골적이기도 하고 신문 중앙일간지도 국힘의 우호적인 데가 되게 많잖아요. 우호적이면서 요즘 좀 걱정도 해주죠. 아 그러니까 그건 좀 사랑하는 정도까지 네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네네네. 뭐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된다부터 많이 있는데 네. 그 언론 지형이 민심의 지형으로 바뀌지는 않네요. 그거는 또는 이제 영향을 잘 못 미치네요. 언론의 이거 소유주에 따른 성향이 네. 정치적 성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 확 바뀌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의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기회주의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대세론이 무너지고 버틸 수 없을 때는 가장 먼저 투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총대를 맨 언론사는 JTBC하고 조선일보였습니다. 근데 TV조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네. TV조선도 열심히 했고요. 네, 그죠? 네. 그런 거 보면은 무너질 때는 자기들이 먼저 쳐냅니다. 아, 그래야지만이 자기들도 이제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조중동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라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이제 버리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로 세종시를 옮긴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이거는 뜨거운 공약인가요? 여론의 반응은 별로 없던데요, 그냥? 별로 의미 없어요. 뭐니? 왜냐하면 시기가 다 지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네. 제대로 된 이 선거 분석하는 사람들은 선거할 때 그런 이야기, 선거는 이겨놓고 싸운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구도에서 끝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공약을 던지려고 했으면요. 지난 12월이나 1월 달에 김포, 하남, 서울시 편입 이야기 나왔을 때 네. 그때 던졌어야 돼요. 그러면 좀 짜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숙성도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메이저 공약을 던질 때 세 가지를 제가 이 변수로 잡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찬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민주당 그래 재밌죠. 찬반이 있어야 민주당도 재밌죠. 찬성해버려서 네.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도 반응이었죠. 원래 찬성하던 거야.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싱거워졌네요. 예, 이슈 논쟁이 안 됩니다. 아.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념 논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찬반하고 비슷한 찬반은 의미로. 이념 논란이 네. 안 돼요.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지 좌우 이념 대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격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상대방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일도 없고 아까 말한 첫 번째도 성립 안 되고 두 번째도 성립 안 되는 겁니다. 네. 보통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때 허점이 있어야 된다. 그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수 그렇죠. 있게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허점이 있어야 된다. 역설적이긴 한데. 역설적인 네. 허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맞는 이야기예요. 네네. 허점이 없어요. 이미 작년 2023년 10월 달에 세종시로 그 국회 일부 이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 게 아니고 20년 전에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허점이고 뭐 자식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 공부하는 의미에서 허점이 필요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공격해 들어오면 되친다.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랜드 시어리는 늘 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그랜드 시어리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꼼꼼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인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 논란이에요. 네네. 무상급식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분은 의무급식이라고 했는데 무상급식 제발 자식들도 무상으로 주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허점이 있는 거죠. 허점이 있는 거죠. 이념과도 붙고 찬반 있고. 무상이라고 네. 하니까 해방 직후에 네네. 북한에서 있었던 이거 공산당이다. 공산당 느낌도 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념 논쟁과 허점이 있어야지 이게 쟁점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쟁점 성립도 안 되는 거를 메인 슬로건으로 네. 선거를 앞두고 탁 들고 나오면 네. 그건 바보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타격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격해도 망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망하더라도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은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인형을 세워놓고 대파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면 그래서 뭐 이해창 이를테면. 후보가 졌잖아요. 그래 또 졌다. 이 97년 대선 네, 아닙니까? 네, 그게 네. 97년 그때 대선 허수아비 때에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해창 후보 쪽에서 YS 인형을 세워놓고 때리고 화형하는 이런 네, 걸 네.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영삼 지지층까지 이탈해서 진 거죠. 지금 아마 이 당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윤석열 탈당, 출당 이런 이야기 꺼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층들도 이탈해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망하는 거고 지금의 상황은 제가 보는 백약이 무효하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 보세요. 이 국가균형발전론이잖아요. 이거 자기들 게 아니에요. 네. 민주당 겁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다자녀 3명이 있으면 대학교 등록금 면제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하던 거예요. 네. 민주당 공약은 전부 대학교 등록금 면제로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어쨌든 비슷한 흐름이 네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하던 공약 정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하던 정책이나 공약은 대규모 개발 사업 네. 또는 경제 성장 담론입니다. 네. 이걸 만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박근혜 때 창조 경제 담론입니다. 네. 이명박 때 뉴타운, 그랬죠. 그다음에 4대강. 아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반도체 눈에 안 보이고 네네. 반도체는 멀리 있다는 중요해도 멀리 있다. 멀리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제 중도의 이 지식인층들은 반도체라는 게 우리 정부와 관계없이 성장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또 하나 좀 그 현수막 중에 재밌는 현수막이 네. 정당 현수막인데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정말 엄청나게 붙여놨던데 그래서 네. 검색해서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이에요. 네. 이 당이 또 뉴스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 후보를 돈으로 5억인가 7억인가 네. 뭐 매수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이분이 뭐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 거에 아니 매번 대해서 했잖아요. 이분 뭐 때마다 나왔던 분 아닌가요? 아스팔트 정치인이지 아니, 그리고 현실 실제로 이제 정치도. 제도권 네.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원내 의석을 가져보거나 그러진 않았죠. 제도권 정당에 참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인식이 없었던 모양인데 저는 그래서 한석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그래요? 예, 이번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한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건 비극이네요. 예, 비극인데 그분들이 이제 극우 유튜버들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가정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는 우리한테 붙어라. 그렇죠. 가장 극단적으로 이쪽에는 자유통일당이 있고 저쪽엔 조국혁신당이 있다. 그렇죠. 공격하려는 세력은 저렇게 커졌는데 네. 우리도 커지자. 뭐 이런 논리인가요? 뭐 그런 논리인데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둘이 비교하시면 조국혁신당에서 기분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쪽은 게임이 안 이제 되죠, 극우 게임이. 아스팔트 네네. 세력이라고 보고 뭐 조국혁신당이 극자라든가 뭐 굉장히 왼쪽에 있는 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런데 일단 뭐 규모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진보 개혁 뭐 이 정도 네네. 중도 진보 정도 되는 정당이니까 뭐 이념적으로 그렇게 동일화시킬 수는 없는데 전략상으로는 비슷한 점이 있죠. 한쪽은 조국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네. 하고 한쪽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한석은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니까 행태적으로 보면은 극단에 있고 저는 한석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이 선거 구호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정치적 지형으로는 물론 뭐 그렇죠, 대단하지 그렇죠. 않아도 3%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예, 이 프레임이죠 하나의 지키자, 네. 끌어내리자라는 프레임인 거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